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원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를 쓰고 오셨어요. 예, 네. 이거 쓰고 제가 다른 방송국에 갔었는데요. 네. 뭐 목장갑까지 끼고 막 이러고 나타나니까는 공사하는 인부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는 익숙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요? 봐서 그런지. 예. 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2, 3월에 우리가 한참 공격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머금하는가 했는데 이제 또 다시 뭐 재유행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노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노동시간 그리고 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예, 하셨어요. 언뜻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재택근무 정도라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데 노동시간? 코로나? 예.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노동시간 줄이자는 얘기는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떻게 좀 애매한데 영어로 weekda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에 며칠이나 일하느냐. 네네. 요거 자체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한 논의가 지금 다시 나오는데요. 이거는 옛날하고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조건을 깔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그럼 뭔가 좀 달라지나요? 예, 예. 우선 이 얘기를 주로 누가 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진 정치인이 있죠. 원래 미국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에 나섰죠. 대선 후보 경선에 맞습니다. 나왔었죠. 예. 이분이 이제 그 대만계 미국인 맞아요. 그 이민 온 그 2세인데 그 이제 그 벤처 사업가로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다가 네. 갑자기 지금 그 정치인으로 이제 그 변신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한 그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앤드류 양이. 그래서 앤드류 양의 가장 중요한 그 주장은 이제 모든 미국 성인들 1인에게 한 달에 $1,000씩 그러니까 네. 120만 원씩 주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반응을 얻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앤드류 양이 그 지난 몇 달간 계속 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위크데이를 줄여야 된다. 그 요일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뭐 도저히 이 사람을 좌파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고 상당히 온건한 사람이고 네네.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이 재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작업장 밀도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일 매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글우글 하고 있고 뭐 점심 때 먹으러 가자면 와 먹으러 가고 또 회식 가자면 와 가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은 안 나오고 한 나흘 네네. 정도씩 되면 아무래도 사무실이 한산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장 밀도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이 사태가 중장기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이 코로나 상태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위크데이 그 요일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무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코로나 때는 이렇게 좀 덜 나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번갈아서 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이렇게 예.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작업장 밀도 말고 네. 우리 이제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재미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는 거랑 일주일에 하루를 놀게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자본주의 사는 우리들이 되게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그 화폐로 계산된 액수하고요. 현물의 가치하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돈으로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하면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돈으로 뭔가를 또 배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돈으로 어떻게 건강이 나쁠 적에 건강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뭐 약을 사 먹는다든가 건강 운동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집안 그 돌봄이나 육아가 아주 절박한 가정 같은 네네. 경우에는 보조 도우미를 좀 쓸 수도 있고 이래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고 상품 사회다 보니까 돈을 써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그렇죠. 건데 돈을 한 50만 원 주는 대신에 하여튼 놀아라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인삼은 못 사 먹어도 뒷산은 한 3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잖아요. 자면 어떻게 그냥 이러고 어유 그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보약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보조 도우미를 갖다가 그 모셔다가 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폭발 직전인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저 전업주부님들, 이 저 학부모님들 아마 네네. 죽을 마실 겁니다. 지금 아이들 때문에. 지금 몇 달째 학교를 못 보내니까. 네, 맞아요. 거기다 이제 가정에 따라서 남편이 주로 일을 해오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업주부하는 가정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 7일 내내 아이하고 이렇게 저거 씨름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이때 하루라도요. 남편이 수요일 하루라도 회사를 안 가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도 좀 보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면은 이 어머님도 좀 숨을 쉬어야 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화폐소득을 지급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시간을 줌으로써 각자의 삶을 돌보고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코로나 방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각자의 시간으로서 보강할 수 있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아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뭔가 이제 있어요. 시간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예.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요. 예, 우리가 예. 말한 시간은 돈이다는데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예. 그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돈과 같은 재화와 같은 효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예. 아. 그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잠깐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네. 그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돈을 벌어야 만들어야 된다.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 같은데요. 예. 네. 그다음에 그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네네. 왜 있잖아요. 네네. 내 탓이요예요. 내 탓이요를 내가 하면 내 탓이요인데 네네. 내 탓이요를 해라라고 하면 네 탓이요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이걸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되는 예를 몇 개 든 건데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돈 버는데 집착하지 말고 내 시간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든 있는 시간을 투입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맞아요. 벌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놀게를 하면은 이게 나라 전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고 엄청난 돈이 지급되는 것하고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그냥 하루 좀 더 놀게 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도 일했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예. 그러다가 주 5일제로 지금 바뀐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루를 더 놀게 하면 주 4일제가 되는 건데 예. 그래도 되나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만 예. 해도 벌써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 그러면은 예.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약간 규범처럼 굳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막 나가도 되는 건가 하는 것도 좀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든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네. 드리고 먼저 그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까지인데요. 네네. 몇십 년 전까지는 이게 연장으로 6일을 갖다가 계속 일하는 노동 리듬이 생긴 게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동 운동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는 매일 일하지 않았을까요 싶은 생각이 전혀 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아 정말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오. 일반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요 역사적인 얘기 조금만 지적을 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연속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 그래요? 반응이에요.
18세기에 산업혁명 이전의 네네. 영국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요. 일하는 리듬이 그 퍼져 있다가 퍼져서 네. 막걸리 먹고 그냥 쭉 퍼져 있다가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이 오면은 네. 몰아쳐가지고 한 아하. 사나흘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납기를 딱 맞춰가지고 물건 딱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또 퍼집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리듬이라고 하는 게 네. 요일도 정확하지 않고 기상 시간도 분명하지 않고 사람의 일하는 리듬이라는 게 이렇게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딱딱 맞게 된 거는요. 19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산업화가 생기고 뭔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규격화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그 20세기 초에 포드 자동차였는데요. 네네. 포드 자동차는 벨트 컨베이어로 굴러가니까 한 사람이라도 술 먹고 만약에 뻗어서 뭐 늦게 그럼 출근한다고 안 공장이 되죠. 안 네.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요. 모든 노동자들한테 술 먹는 걸 다 통제했어요. 평일날은 먹지 마라. 심지어는 그 성생활까지 통제했다고 그래요. 응?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네. 그때 보통 주급으로 줬거든요. 네네. 그러면 옛날 그 락 음악엔 맨날 나오는 그 가사가 있는데 Saturday Night and Just Got Paid라고 하는 가사인데 드디어 이제 일주일 일이 끝났고 주급 돈도 받았다. 자 마시러 가자. 그래서 네네. 이제 놀러 가는 그 대목입니다. 아하. 요 그 노동 리듬이 생겨난 게 20세기 중반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있으면은 이 8시간 노동제 있죠. 네네. 이것도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2차 대전 정도에 그 정착된 관행인데요.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노동 시간은 줄었습니다. 이 그 19세기 초에 비하면요. 네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은 실질 임금도 지금 70년째 정체 상태고 노동 시간도 8시간에서 지금 더 줄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좀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으로 다 5일을 일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자, 지금 이 코너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내일의 세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건가요? 전 지금 굳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앤드류 양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네. 뭐 몇몇 기업들에서는 이런 뭐 주 4일 근무 뭐 이런 거 시도를 했었잖아요. 저도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스웨덴에 있는 몇 개 회사들에서 그런 실험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이게 그 주요한 회사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일본. 네. 지사에서 작년 8월에 한 달 동안 이 금요일 날 노는 거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나오지 마라.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생산성이 40% 상승했다고 평가가 돼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네. 고도의 정보 지식 노동이나 이런 업종에서는 이거를 5일제를 하는 것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급속하게 지금 파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이게 뭐 플랫폼이 있어요. 그 네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같은 건데 이 닷새 근무를 나흘로 줄이자라고 운동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영어 이름이라서 그런데 4-Day Week Global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를 만든 그 사람들도 다 기업인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자기들 기업에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창의성이 높아지고 팀워크가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융성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서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유명한 사건은 저기 있었죠. 핀란드의 그 젊은 여성 총리가 그 당선이 됐었죠. 네. 그분이 자기 개인 의사를 피력을 했었는데 6시간 근무제에 주 4일 근무를 결합하고 싶다. 그럼 6, 4, 24 일주일에 24시간 일하자 이런 얘기인데. 오. 그거는 근데 본인이 자기 개인 이사일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적이 네네.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뉴질랜드도 그 여성 총리죠. 네네. 좋습니다. 이분이 지금 6시간 노동제를 갖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요일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 더 그 재미있는 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목요일까지 일하고 그러면 금토일 쫙 놀자는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업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4-Day Week Global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있는 얘기들이 이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 평일날 노동 시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네. 평일날 좀 더 일하고 하루를 더 쉬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현하는 노동자들이 한 80%가 넘는다고 네네. 나와요, 보통. 그런데 그 노는 날을 노동자들이 원하는 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네네. 금요일도 한번 놀아보고 월요일도 놀아보고 해봤는데 연장으로 사흘을 놀면요 사람이 퍼져가지고 생산성 또 떨어지고요. 네. 그 월요일 아침에 왜 그 이런 그 잠에서 깨어나기 두려운 거 있죠. 그 그쵸. 일요일 아유, 밤에 일요일부터 싫어요. 네, 그지. 그리고 네. 보통 일요일 저녁에 보통 높은 데서 네.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걸 느끼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사흘이 되면 그게 훨씬 심해진대요. 아. 정말 일하기 싫다. 아.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보통 이상적인 거는 수요일을 노는 게 좋다. 수요일 노는 게 좋다. 중간에 한번. 예, 그렇죠. 월, 화 빡세게 일하고 수요일 날 한번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목금 또 빡세게 일하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업종마다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이보다 작은 중소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상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자영업이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 네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암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뭔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 밝은 미래를 보는 느낌도 드셨을 거고 뭐 이렇게 미래로 가는 기차 뭐 이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업종과 노동 종류에 따라 너무 달라요. 네. 아까 제가 그 이거 놀게 하면은 기본소득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취직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얘기 노동시간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주 기겁을 하는 종류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제조업 그 맞아요.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생산 라인이 몇 시간이나 굴러가느냐가 자기 한 달 수입이랑 직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사실은 노조에 대의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떻게든 자기 생산 라인에 작업 더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노동 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면 이게 기쁜 일이 아니고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지만은 이게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이라든가 이걸 다 깔고 가고 있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제조업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한테서는 지금 말한 것 같은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어떤 소득 감소가 없는 행복 증대로 나타날 거냐 이거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이걸 실제로 제조업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정에 부딪힙니다. 그렇겠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일본 말로 왜 도코데모 이이데스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아,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플랫폼 네. 노동자들은 뭐 그냥 우버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그냥 그 스마트폰 몇 개 켜놓고 계속 그거 일거짜리 들어오면은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네네. 지금 이렇게 무슨 요일수를 줄인다든가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저 먼 나라의 배부른 얘기로 들릴 맞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 시간 단축의 이야기가 현실에 존재하는 산업 사회에서의 파편화된 노동의 현실이라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돼서 현실적인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 시대를 겪어오면서 예.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저 예. 같으면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뭐 일 외에도 다른 삶이 또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네, 다음 세대는 좀 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요. 네. 우리가 그 일은 뭐고 여가란 걸 뭐냐를 좀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라지기 전에 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네.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네. 경제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짧은 에세이가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케인즈의 우리 할아버지랑 동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네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유토피아를 누릴 것이냐는 얘기인데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생산성이 4배나 5배로 올라갈 것이다. 음흠. 그 결과 인류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은 생산성에 대한 예측은 대충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3시간씩 일하고 있냐면 그건 전혀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런데 케인즈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인류가 일을 해야 사는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몇천 년 동안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여가 시간을 심하게 두려워할 것이다. 아. 그래서 케인즈는 여가 시간이 나오면 인간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과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진리 3가지 가치라고 믿었는데 인류가 이걸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그러니까 여가가 나와도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에휴 노느니 연불한다 돈이나 벌자 이래가지고 3시간 노동이 아니라 또 10시간 12시간 노동 이렇게 될 것이다. 아하. 이때 인류가 정신적으로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 전환사회연구소에서 그 e커먼스 지식공유지대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ecommons.or.kr입니다. 전혀 상업성이 없는 곳인데 네. 제가 이걸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아하. 꼭 한번 내려서 받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 우리가 보통 work and leisur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과 그 여가. 네. 그 중에서 항상 work, 그러니까 일에 매몰된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지 올바른 인간이다라고 이 사회에서 네. 인정을 받는 듯한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 번쯤은 이제 전환사회연구소 이야기처럼 한번 생각의 전환을 잃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그리고 네. 주 4일 근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